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네팔 총리가 중국의 천안문 망루에 오른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날아갔습니다. 끝장났어요. 헬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야, 천안문의 저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가장 먼저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지지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들이 99%인데 1% 잘못한 것이 바로 뭡니까?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던 거예요.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대전 승전 80주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70주년에 딱 10년 전에 김정은이가 섰던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4개월 만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승전 뭐 80주년 지들이 승전한 것도 아니죠. 중국 공산당은 도망만 다니던 겁쟁이들 아닙니까? 80주년 이 기념행사에 천안문 망루에 오른 사람이 23명이에요. 각국 정상들 23명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열흘도 안 됐습니다. 9월 3일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12일이죠. 그러니까 날수로 딱 10일 맞네. 딱 열흘 만에. 근데 어저께 했으니까 그야말로 8일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자가 누굽니까? 이자입니다, 이자. 네팔 총리예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도 푸틴도 김정은도 그냥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이 정권들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이 푸틴의 허수아비 누굽니까? 여기저기 저 백러시아, 그죠? 백러시아의 대통령 날아가겠죠? 얘는 벌써 날아갔고, 자, 뭐 줄줄이 알사탕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것은 저주를 받는 첩경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를 다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가 천안망루에 올라가면서 푸틴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이크가 다 달려있고, 근데 그 실수로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나갔어요. 시진핑이가, 아니, 제일 먼저 푸틴이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은 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푸틴이, 아니, 시진핑이가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70이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70은 애들이에요. 이제 15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을 빠뜨려 먹었는데 장기이식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중국의 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KTX 최고급 열차 그 칸에 화장실에 이렇게 매직으로 다 글을 써놨어요. 유붕우 30출 두주러. 자, 우리 빨리 도망가자. 우리 빨리 도망가자. 네. 시진핑이란 습자죠, 분명히. 습도. 시진핑이란 돼지 새끼가, 예? 그 다음에 150을 산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14억의 인구를 전부 장기를 뺏어다가 지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뭐 얘들 장기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 도망가 버리자. 이런 글을 썼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중국의 SNS에 확 돌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게시글로. 그런데 단속할 방법 없죠? 여기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을 욕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습자만 들어가서 습도 각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뭐 이렇게 신분증이 마구마구 버려지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뭐 수고해서 말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서
살해당해서 장기 이식당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뭐 쓰레기통에도 이렇게 뭐 신분증이 수백 장, 수천 장씩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어떤 사람 낚시하다가 뭔가 걸려서 끌어올려 봤더니 비닐봉지에 신분증이 수백 장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죠. 이게 바로 그런 자들이 다 그 장기 이식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 아닐까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네팔 시위에 대해서 여기 BBC 코리아가 정리를 잘 해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의 Z세대. Z세대는 뭡니까? 2000년 이후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25세 미만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시위에 나선 이유. 쭉 나와 있죠. 부패 척결 시위 속 네팔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 보면 청년이 총을 구해서 어디서? 총까지 들었어, 이제. 자, 히말리아 산맥에 자리한 네팔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사회불안 사태에 휩싸인 가운데 수도 카트만두의 거리에 군 순찰대가 배치되었다. 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 촉발된 이번 시위는 9일을 기점으로 방화, 폭력 사태로 번졌다. 정치인들의 자택이 파괴되고 정부 청사와 의회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가운데 그 총리실, 뭐 대통령실 이런 공간도 다 탔어요. 2일간의 폭력 사태로 현재까지 3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이번 시위를 주도한 G세대 청년들은 기회주의자들에게 시위를 탈취당했다면서 이러한 파괴 행위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공항이 다시 문을 열고 대부분의 시민이 통행 금지령을 준수하는 등 10일 카트만두는 비교적 조용해진 모습이었으나 여전히 불타는 건물들이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금 뭐 이 네팔의 공산 정권은 붕괴된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경찰로는 진압이 안 돼요. 그럼 군이 나서야 되는데 군인이 안 나선 거예요. 군이 안 나섰어요. 당연히 총리가 군 동원해라 그러겠죠. 비상경계령하고 뭐 군 동원해라는데 군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진압하다가 아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경찰이 도망가니까 이 고급 관료들이 사는, 우리나라는 뭐 따로따로인데 여기 중국이라든지 공산국가들은 있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북한처럼. 북한도 공산국가죠. 그래서 그 마을을 습격해서 전 총리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전 총리는 도망 나와서 살았고 그 부인은 불에 타 죽어버렸어. 그리고 뭐 장관 한 명은 잡아다가 그야말로 뒤지게 패고 강에다 처박아버리고 강물에 빠뜨려 버렸는데 겨우 살아나고 헤엄쳐가지고 뭐 그냥 도망가는 사람을 발로 뻥뻥 차가지고 그냥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장관급을 발로 차가지고 여기 널브러지고 저기 널브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국이 아니라 뭡니까? 이 네팔 총리가 헬기 타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옆에 나라로 가겠죠. 아무래도 파키스탄으로 갔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도 공산국가죠? 거의 공산국가죠. 공산 독재국가고. 같은 독재자들끼리 잘 통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못 가고 파키스탄으로 도망갔을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있지 않습니까? 네팔이 이 뭐라인가, 이 벼랑끝 외교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네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네팔 지도를 보면요. 자,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만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카트만두예요. 자, 여기가 네팔인데요. 이게 중국이고요.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중국의 국경선을 두고 있고 반은 인도의 국경선을 두고 있어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서부터 타지키스탄부터 시작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 운남선까지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남성까지, 미얀마까지. 이게 세계 제일 높다는 히말리아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말리아 산맥을 국경선으로 해서 중국과 나눠져 있고요. 인도와는 이쪽이랑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게 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또 인도예요, 사실은. 이게 인도가 아주 희한해요. 이렇게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긴 또 작은 나라, 부탄이라고 있습니다. 부탄. 여기에 있는데, 인도랑 붙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공산국가는 아니잖아, 인도는. 어쨌든 간에 독재국가이긴 해도. 그래서 중국이랑 붙었어요.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공산국가네, 지들이.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중국의 1도1로를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이 여기서 그냥 기찻길도 연결하고 뭐 난리 쳤어요. 여기 보면은 길이 카트만두랑 연결돼 있죠. 중국이 여기 기찻길을 닦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길을 닦았는데 다 빚이죠.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이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은 10억도 안 돼요. 완전히 적자죠. 그런데다가 요 길 닦아준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히말리아를 뚫어서 이렇게 닦았으니까. 그 돈 갚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쫓겨난 총리는 1대1로를 더 세게 하자. 더 세게 우리 1대1로를 더 하자. 막 이러면서 중국에 붙었고, 이번에 9월 3일 날 천안문 막루에 같이 올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돼서 쫓겨난 거예요. 뭐 그냥 완전히 맞아 죽을 판인데 맞아 죽진 않고 쫓겨난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 네팔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자, 인도도 이번에 이제 중국이랑 살짝 붙는 척, 인도도 뭡니까? 저거예요. 그 벼랑깨도 외교야. 중국에 붙는 척, 러시아에 붙는 척, 미국에 붙는 척 하면서 아주 모든 이익을 다 취하는 기회주의자죠, 인도. 그죠? 러시아가 제재받아갖고 석유를 못 파니까 러시아에서 석유를 헐값으로 사다가 정제해서 유럽으로 되팔아먹고 비싸게.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네팔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열병식에 참여했던 인사 중에서 제일 먼저 네팔의 총리가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끝장났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돌아간, 여기 그 뭡니까? 이 중국에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지고 쇼 한번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그냥 폭동이 나가지고 헬기 타고 도망갔다. 군 헬기 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망갈 수 있는 나라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팔이죠. 네팔과 중국 국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아마 파키스탄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붙었기 때문에 인도하고는 척을 졌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안 받아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나라가 국경선을 따라 헬기로다가 이렇게 쭉 엄청 먼 길인데 사실.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가서 파키스탄으로 도망갔을 것 같다. 파키스탄 수도는 이슬람아바드죠. 파키스탄은 회교 국가고 인도는 힌두교 국가니까 여기 파키스탄 수도 자체가 이슬람 아바드예요. 일로 도망을 갔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붙었던 나라, 첫 번째 중국에 붙었던 나라가 끝장나버렸어요. 중국에 붙었던 나라가 끝났다. 그 다음은 누가 끝날 것이냐. 자, 돼지가 끝날지, 여기 뭡니까 이거 승냥이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백러시아 누굽니까 여기 루카센코. 백러시아 루카센코도 만만치 않죠. 이거 부정선거로 당선된 애고요. 우리나라 차이나 리짜이밍처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애예요. 그래서 그냥 폭동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공수부대 투입해서 진압했던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중국 공산당 하는 짓거리, 그 떨거지들이에요. 여기 괜찮은 나라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나라 전체 GDP를 다 합쳐도
이 나라 23개 나라인데 23개 나라 GDP 다 합쳐도요. 전 세계 경제의 뭐 20%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 참석시켰다 그러는데 그 나라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23개 나라 내가 정리했는데 갑자기 또 안 나오네요. 이 23개 나라 다 합쳐봐야 뻔한 나라예요. 뻔한 나라들. 넓게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요건가요? 여기 나오네. 자, 보겠습니다. 23개 나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캄보디아 국왕, 그 다음에 베트남 국가주석, 그 다음에 라오스 공산당 총서기, 그 다음에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여기 프라보 여기 보이시죠? 뚱뚱한 이렇게 끝나버리네. 이 프라보워예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5천만이나 됩니다. 저기 참 인도네시아가,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참 하는 짓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게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을 하죠.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단물을 다 뽑아먹고 참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그 다음에 안와루 말레이시아 총리, 그 다음에 몽골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네팔 총리 이번에 모가지 날아갔죠? 도망갔죠? 그 다음에 몰디브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남태평양에 정말 주시할 만한 섬나라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탄 대통령, 스탄 국가가 4개 나왔네요. 아프가니스탄도 왔을 건데. 자,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그 다음에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란 총리,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 이란은 뭐 호메이니가 왕이고 대통령은 그냥 껍데기예요.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그 다음에 콩고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는 크지만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콩고 대통령, 그 다음에 짐바브웨 대통령, 그 다음에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바키아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름이 이렇게 길어. 쿠바 대통령, 쿠바 국가주석, 그 다음에 이 미얀마. 미얀마 지금 뭐 그냥 군부하고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군부도 여러 부서야. 그래서 이게 지금 플라잉이라는 자가 총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뭐 평정이 되든 망하든 찢어지는 거죠. 이 군부가 한 개로 통일된 게 아니라 군부가 지역 군부들이 다 난립해서 여러 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개판이죠. 이런 나라가 온 거예요. 다 합쳐봐야 전 세계 GDP의 20%, 30%가 안 돼. 이런 자들과 지금 시진핑 껍데기잖아요. 이미 권력 넘어갔죠. 근데 지금 이 네팔하고 중국하고 너무 똑같은 게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도를 안 할 뿐이에요. 보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팔에서 이 시위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못 막았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막지. 군인이 안 났어요. 군인이 총 들고 나서면은 반란이 진압될 텐데 안 막아. 군인이 안 나섰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시진핑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갖고 이게 언젠가 한꺼번에 뻥 터지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때 분명히 군부가 안 났을 겁니다. 왜? 시진핑하고 군부하고는 지금 촉을 지고 있잖아요. 시진핑은 군부의 그 장유샤 장군을 쫓아내려고, 시진핑은 장유샤를 쫓아내려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군권은 장유샤가 잡았는데 당권은 아직까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반시진핑 데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이제는 중국의 관영 언론도 시진핑에 대한 기사를 안 써. 이미 시진핑 너무 끝났잖아. 시진핑 기사 안 씁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제 시진핑 반대 시위를 합니다. 이제는 벌써. 옛날하고 전혀 다르죠? 옛날엔 뭐 시진핑 반대 시위했다가는 바로 골로 가는 건데 지금은 시위해도 괜찮아요. 왜? 권력을 잡고,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군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큰 폭동으로 터져갖고 완전히 엄청난 천안문 사태 같은 게 터져도 군부는 안 났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진핑 쫓겨 도망가는 거죠. 헬기 타고 도망갈지 뭘 타고 도망갈지는 도망가는 거죠. 중국이 망하는 거를 네팔이 미리 보여줬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아요. 이 반정부 시위가 중국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네팔에서는 한꺼번에 퍽 터졌죠.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분산돼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터지면 똑같이 시진핑도 쫓겨날 거고 군부는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팔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팔이나 중국이 똑같은데 네팔 정권이 쫓겨나는 거를 중국이 망하는 거를 네팔이 미리 보여줬다. 중국도 똑같이 네팔처럼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저께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재명이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이재명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재명 흔들흔들 며칠 안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지지도 1위가 장동혁이에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재명은 끝났다. 진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루가 쓸데없는 까닭을 집필한 우리 그 타짜, 영화 타짜의 주인공 그 장 사장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하셨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달 복권한다 는 꿈을 꿨다는 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야, 이제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며칠 못 갈 겁니다. 그 며칠이 며칠인지 몇십일인지 몇백일인지 모르지만은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론조사도 벌써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좌파들도 이재명은 싫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박살내고 있는데 좌파라 하더라도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민주주의는 지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못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중에서 3.5%, 180만 명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투쟁을 한다면 차이나리 리짜이밍 같은 악마의 사기, 거짓말 이거 안 통하는 거죠. 바이러스, 세균 못 사는 거죠. 조국 같은 기생충 못 사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우리 이제 3.5% 180만 국민이 들고 일어나자고요. 자, 소금물은 항상 3.5%예요. 바닷물은. 어떨 땐 뭐 2% 이게 아니고 항상 3.5%.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80만이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그 다음에 뭐 SNS 활동 이걸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지 않겠습니까? 3.5%가 결심하면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거는 1900년부터 2006년까지 107년 동안 세계 정치 연구를 다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군인이 총칼 들고 일어서면 50%가 성공하는데 쿠데타가 3.5% 국민이 들고 일어서면 100% 정권이 바뀌더라. 이것이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대학교 정치외교과 교수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의 이론입니다. 체노워스 공식이에요. 우리 3.5% 국민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지금 장재현 박사님이 매주 목금토 사흘 동안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기 행군을 해요. 저쪽으로. 이 중국 대사관 쪽으로. 자, 매주 3번 못 나오겠지만 토요일만큼이라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토요일 서울역 집회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3.5%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바이러스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퍼날라서 공유해서 자유애국 시민을 양성하는데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큰 힘입니다. 지금은 무력보다 주먹보다 손가락이다. SNS에서 아주 활발한 여러분들의 활동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